이런 네. 걱정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자기 미래와 관련된 과목을 잘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 자체가 훨씬 쉬워졌잖아요. 시의 공정성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부터 열심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최근 몇 년 중에 올해가 제일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교육계의 거두, 모르시는 분이 없는 얼굴이죠.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손준 메가스터디그룹 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올해가 그 문이과 통합 수능 첫 해라고 하네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입시 때 이제 문이과가 통합이 되니까 이과에 있는 중상위권 애들이 대거 이제 문과로 올 수 있다. 특히 이 수학적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 경제, 통계학과 이런 거는 좀 기존 이과 지망이었던 애들이 오면서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문이과 통합이 된 거는 바람직한 겁니다. 이미 세상이 그렇게 문이과로 기능적으로 나누어지는 그렇죠. 시대는 이미 끝났기 네.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문이과 통합은 제대로 간 건 맞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게 그 이과 중상위권 애들이 문과로 넘어오면 어떤 문과 애들이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네. 하는데 그건 저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우라고 생각하냐면 우선 최근에 그 학생들의 대학 진학의 트렌드가 이과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졸업 이후에 취업이나 진로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요즘 뭐 개발자 구하기가 하는 네, 일이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과생이 문과로 넘어오는 일은 실제로는 잘 없을 잘 거고 없군요. 네. 지금 이제 수학 과목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표준 점수 받는 방식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과생들이 특히 미적분 선택한 애들이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게 3월 모의고사에서 네, 그런 네, 결과가 네.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상위권 어중간한 애들이 이제 문과에 상위권 쪽으로 넘어오지 않겠냐 이러는데 그건 이제 기우라는 게 우선 올해 의대라든지 치대 그다음에 한의대 수의대 거기다 약학대학까지 약학대학이 한 1,700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과에서 최상위권에서 한 6,500명 이상의 정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과의 최상위권 경쟁률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또 현재 그 진로라든지 취업 이런 문제와 관련했을 때 이과 쪽으로 오히려 쏠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문과 쪽으로 넘어와서 문과생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근데 실제로 만약에 넘어갔을 때 더 대학을 좋게 갈 수 있긴 한가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게 그러니까 이과에서 제일 위의 대학들이 예. 그 앞에 말한 거 한 6,500에서 네. 7,000명 가까이 되는 그 의대 약학 요 쪽으로 우선 애들이 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 대학의 공대라든지 아니면 자연계열 이런 쪽에 카트라인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쇄적으로 쭉 나타나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서울대의 경우에 이 선택 과목 아까 말씀하신 네, 선택 네. 과목을 보정해주는 이 보정제가 삭제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선택을 뭘 하냐에 따라서 이제 형평성이 조금 그 차별화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조정이 너무 될까요?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런 네. 걱정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험생. 그래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은 모두가 공통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선택에 따른 유불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오게 돼 있어요. 난이도가 똑같이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표준 점수제로 하는 것 같으면 일단 그 점수를 약간 평균에 놓고 평균 이동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평균 점수가 엄청나게 높게 나왔다, 쉽게 나왔다. 네. 그러면 이제 만점을 받더라도 표준 점수 만점 점수가 뭐 많이 날 때는 한 10점까지도 차이 난단 말이에요. 과목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0분위를 할 경우에 네. 별 차이가 안 나냐? 이것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왜냐하면 이게 누적적으로 만점자가 뭐 한 10% 정도 나와버렸다. 이러면 거의 뭐 2등급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등급 점수에 뭐 만점자가 한 뭐 93, 4점 이렇게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개 틀리면 이게 뭐 85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100분위로 하면 그걸 이제 서울대가 변환 표준 점수를 썼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조정이 크게 안 됐어요. 차라리 표준 점수제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서울대가 그렇군요. 이렇게 한 거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너무 따지고 어느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거는 사실은 그에 따라서 난이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니까 어느 과목이 쉬울지 몰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리 1, 2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은 네. 올해는 또 다르게 2년 전에는 뭐 지구과학 이런 현상들이 나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자기 미래와 관련된 과목을 잘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과가 통합이 되긴 했지만 사실 선택 과목으로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게 지배적인 견해거든요. 네. 이과에 있는 과를 가려면 이제 과탐에 관련된 선택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이제 문과로 기존에 분류되던 이런 단과대도 사탐 과목 일부를 들어야 되는 식으로 선택 과목 지정을 할까요? 현재는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이과에는 이과 과목의 특성상 이제 물리학, 생물, 지구과학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지정을 하고 뭐 서울대 같은 데는 투 과목 또 강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또 지정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문과에서는 현재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문과는 제가 볼 때는 문이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장벽을 안 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 사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과생이라고 해서 문과 과목만 한다. 이거는 정말 넌센스입니다. 네. 오히려 문과생도 이과 과목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상당히 기술 중심의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문과에서 이런 장벽을 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영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 된 지 좀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난이도가 많이 하락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영어 난이도를 높여서 이걸 좀 변별력을 삼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일부 학부모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회장님 견해가 궁금합니다. 영어 난이도가 낮아졌다기보다는 절대평가를 하니까 90점 이상만 받으면 이게 1등급이잖아요. 네, 패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의 어떤 그 노력을 좀 덜 했던 거죠. 예전처럼 예를 들어서 뭐 100점하고 90점하고 10점 차이 나고 표현 점수로도 더 나거나 줄거나 100분이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집중을 할 건데 이게 1등급, 2등급 이런 점수고 또 패스를 하거나 뭐 감점을 하거나 대학마다 이 반영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네. 이게 크게 점수 차가 안 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일단 잘하는 애들도 90점만 넘을 것 같으면 여기에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 해마다 이게 또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90점 이상이 5%가 안 되는 경우도 네.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10몇 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EBS 반영률 자체를 50% 이하로 낮춘다. 네. 70에서 이게 이제 영어에서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70% 반영할 때는 70%가 지문이 나왔으니까 뭐 EBS 외워서라도 대충 하면 맞출 수 있는데 이게 50%로 낮아지면 문장을 보는 구문력이나 독해력이 좀 더 올라가야 될 거고 또 직접 반영보다는 간접 반영의 형식으로 갔을 경우에 영어의 학생들이 이 공부한 데에서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는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번에 3월 모의고사에서 그런 결과가 실제로 나왔어요. 90점 이상 받은 애들 1등급이 3.67%밖에 안 나왔거든요. 밖에 안 나왔네요. 이게 이제 어떤 올해 영어가 입시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EBS 반영과 상관관계를 볼 때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이렇게 3월에 매를 한번 맞으면 네. 애들이 또 준비를 잘하고 또 뭐 6월, 9월 모평에서 학생들이 그 영어의 1등급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만약에 좀 모의고사에서 낮게 나온다. 뭐 10% 이내, 한 5% 근처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를 또 낮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쉬워지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능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6월과 9월 두 개의 모의고사 평가를 잘 봐야 돼요. 그 잘 봐야 된다는 게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게 아니고 트렌드를 잘 봐야 돼요. 네. 거기에서 영어가 계속 만약에 90점 이상의 1등급 비율이 한 5% 정도 낮게 나온다 하면 오히려
약간 공부를 덜 해도 돼요. 실제 수능에서는 역발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수능에서는 그걸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쉽게 낼 가능성이 있고 또 만약에 계속 이 10% 이상 나오고 쉽게 나와가지고 애들이 1등급 이상이 많이 나온다. 그럼 변별력을 높여야 되니까 그때는 약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우리나라 수능에 있어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6월과 9월 모의고사의 트렌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6월, 9월에 나왔던 문제 인접한 영역이 변형되어 나온 게 여태까지 경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의 수능은 6월, 9월을 모평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면 훨씬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시기입니다. 예. 이제 올해 고3 학생 이제 5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회장님? 예. 이제 수능까지만 5달 남았고요. 뭐 모든 입시가 정해지는 게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갑자기 하던 거를 확 바꿀 수는 없고 그래도 최선의 준비를 해서 대학을 잘 가야 되는데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3 학생들에게 전반적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대학 진학 자체가 훨씬 쉬워졌잖아요. 작년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작년에 75개 대학이 4년제 대학 중에서도 75개 대학이 미달이 났고 그 미달난 정원이 끝까지 못 채운 게 10,000명이 넘었죠. 주로 지방 있죠. 네, 지방에. 그런데 수도권의 대학에서도 1,500명 정도 정원을 못 채웠어요. 네. 이게 지금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이 대학의 구조 조정은 지금 아직 제대로 못 따라가고 예. 아직도 한 37만 명 이렇게 뽑고 있으니까 산재 대학이 이제 미달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꽤 괜찮은 대학들이 미달이 많이 났어요. 20-30%난 데가 뭐 원광대학, 대구대학 이런 다 지방에 유명 옛날 사립대학들이 다 미달이 났어요. 거기에다가 전문대, 요즘 전문대라고 표현 안 하지만은 이 전문대학교가 전국에 129개가 있는데 작년에 103개 대학이 미달났어요. 이야, 대다수네, 대다수. 전부 다 미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는 너무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군요. 4년제 대학 들어가는 거 이것도 쉽다. 근데 문제는 그때 대학 하고 싶은 게 입시에 아니죠. 성공을 해야 자기 인생이 안정적이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저는 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아직 머물러 있고 요즘 뭐 취업난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상위 15개 대학에 괜찮은 대학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분들이 아직도 네. 입시가 치열하고 사실은 사교육의 시장의 대상도 주로 거기죠. 그리고 특히 재수생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데 우선 재수생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조차도 훨씬 쉬워진다 올해가. 이과는 이미 약학대학에서 1,500명이 플러스되면서 연쇄적으로 이과가 쫙 다 많이 약화될 거고 네. 그다음에 문과에 있어서도 학령 인구 감소라든지 재수생 감소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훨씬 좀 쉬워졌고 이제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상위 15개 대학에 있어서는 그 정시 비율이 38% 약 40%가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40%면 실제로 40% 뽑느냐? 그렇지가 않죠. 수시에서 이월되어 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50% 뽑는다. 그러면 이제 상위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입시의 중심이 수시보다 정시가 좀 더 중요해졌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위 15개 대학에서 이 공정성 문제 때문에 학종의 비중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올해가 입시의 공정성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했을 때 네.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최근 몇 년 중에 올해가 제일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가 한 2년째 지금 오면서 애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가 참 곤란한 여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각 과목에 어떤 문제점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진단을 해가지고 우선 그 주요 15개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수시를 간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강하게 있고 논술도 많이 줄었지만 최저 기준이 강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수능을 중심으로 놓고 수시를 자기한테 맞는 걸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이 옳을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들어가면 문과생들이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정시든 수시든 수시에 뭐 최저 기준을 뭐 2등급 2개 맞춘다, 3등급 2개 맞춘다 이런 거 할 때 문과생이 조금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아, 왜요? 왜 그러냐면 문이과 통합을 하면서 이과생들이 전체적으로 좀 더 우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어든 수학이든 이 선택 과목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표준 점수 반영 방법이 상당히 복잡한데 공통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선택에 연결되는 아주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수학 같으면 미적분 선택한 애들이 1, 2등급 비율이 훨씬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문과 애들은 주로 확률 통계할 건데 자기는 수학에서 2등급을 최저 기준으로 충분히 딸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이게 2등급이 안 나오고 3등급, 4등급 나오면 최저 기준을 맞추는데 펑크가 날 문제점이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이런 데서 2등급을 기준으로 했는데 애매하다 이러면 수학보다는 영어라든지 뭐 사회탐구라든지 국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표현 점수에. 그래서 올해에 있어서 좀 더 수능의 등급 기준을 맞추는 데 있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네. 준비를 해야 될 학생들은 좀 더 문과가 아닐까 그런 예측들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입시라는 거는 전략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중요합니까?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답이지. 내가 전략적으로 뛰어나게 잘 이해하고 이론적으로 무장이 됐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딴 게 없고 내가 얼마나 엉덩이를 책상에 딱 붙이고 이 자세에서 자동적으로 손이 따라가면서 제대로 공부하느냐 하는 공부의 절대량이 중요한데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하면 어떤 면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공부량이 지금 좀 많이 애들이 좀 적게 붕 예,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했을 때 점프하기는 더 쉽다. 성적 올리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 오면서 재수생들도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3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공부하면 정말 결과를 잘 낼 수 있는 올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몇년 만에 정말 최고의 기회군요. 고3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학 정원은 크게 안 줄고 대학 미달 사태 일어나고 학생들 공부량도 적었고 그다음에 문이과 통합에 따른 어떤 좀 어려움, 복잡함 때문에 재수생도 좀 줄었고 이런 상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엉덩이와 손을 붙이고 제대로 공부해서 올해 큰 역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